오늘 있었던 정치권 뒷이야기 한 걸음 더 짚어보는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강영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강 기자, 지난주 예산 전국 정말 숨가쁘게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불교계와의 갈등을 풀어냈다고 하던데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네, 각종 쟁점 예산만큼이나 여야 실세들의 지역구 예산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네네. 쪽지 예산, 밀실 예산이란 비판을 많이 받는데 올해 특히 주목을 끈 건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의 불교 관련 예산입니다. 문화재 관람료 감면분을 정부가 보전해주기 위한 예산 총 421억 원 규모입니다. 어유, 큰 돈이네요. 왜 정청래 의원이 그러니까 총대를 맨 겁니까? 네, 정 최고위원과 불교계 갈등은 지난해 국정감사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정 최고위원은 해인사의 문화재 관람료 징수를 봉이김선달에 비유해 불교계의 비판에 직면했고 수차례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정 최고위원은 지난 4월 본회의에서 관람료 감면분을 국가나 지자체가 보전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주도한 데 이어 이번에 예산 확보까지 성공한 것입니다. 이번 예산 전국에서 예산 협상이 끝나자마자 증액 협상을 할 때 이 부분이 반영되도록 제가 나름 큰 노력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니까 불교계하고 잘 풀어보려고 노력을 한 거네요. 어쨌든 예산 확보를 위한 실세들의 움직임은 여야를 가리지 않습니다. 여당에서는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호남의 수건 사업을 풀려고 했다던데 이건 뭡니까? 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이 전남대 스마트 병원 건립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성 정책위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광주 전남 지역의 의료질이 떨어지고 있다며 의료 부문의 격차 해소가 시급하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두고 국민의힘이 호남 공략에 재차 시동을 걸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성 정책위 의장은 지난해 보수정당 의원 중 처음으로 유족회 초청을 받아 5.18 추모제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예. 지난 7월 국민의힘은 광주시와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스마트 병원 건립 지원을 약속했지만 8월 1차 예타 대상 선정에서 탈락했는데요. 여권 실세가 나서 호남 공략에 주력하는 모습인데 내일부터 진행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호남 투어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예. 이번에는 국회 밖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에 있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네. 윤석열 대표를 대표가 아니죠.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고요? 네, 이낙연 전 대표가 SNS를 통해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진보경제학자인 변영윤 서울대 명예교수와 소설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동의 저자 조세희 작가의 별세 소식을 전하며 정부의 의료 정책을 겨냥했습니다. 지난 4일 서훈 국가안보실장의 구속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이후 20여일 만입니다. 정치인들이 SNS에 글을 올리면 많이 주목하지만 그래도 이 전 대표에서 더 주목받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 통보 소식이 전해진 직후라 더욱 주목을 받는데요. 앞서 당내 비명계 모임인 반성과 혁신이 다음 달부터 확대 출범하기로 한 상황에서 이 전 대표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입니다. 예, 계속해서 주목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강영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